46번의 VPT와 크라운 프랩 영상입니다. 대략적인 이니셜 프랩은 해둔 상태에서 먼저 러버댐을 끼고 지금 교합면 와동 형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330버로 이 서비컬 컨투어의 축소 형태로 먼저 모양을 좀 잡아줍니다. 인전면 쪽에 우식이 발견되는데 우식을 조금씩 제거해 놓고 지금 루프를 좀 제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악의 하악 제1대구치나 제2대구치 같은 경우는 330버가 바닥까지 잘 안 닿아서 와동 바닥까지 잘 안 닿아서 4번 라운드 버로 조금 빨리 바꾸는 편인 것 같습니다. 상악 대구치에 비해서 4번 라운드 버를 하이스피드에 장착해서 와동의 전체적인 모양을 좀 잡아줍니다. 그리고 매지얼 쪽에 광범위한 우식을 조금씩 제거하고 있습니다. 디스털 쪽이네요. 이제 와동 바닥에 관찰되는 와동 바닥이 펄펄 플로어로 보입니다. 한 80-90% 정도의 펄펄 루프는 제거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모양을 대략적으로 잡아 놓으면 이제 한 8번 라운드 벌을 프릭션 그립에 달아서 전체적인 와동 벽과 바닥을 좀 매끈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때는 어시스트가 물을 간헐적으로 좀 뿌려주면 조금 더 안심하고 프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는 텍타일에 최대한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닥도 조금 부드럽게 벌을 좀 위치시켜서 매끈한 펄펄 플로어의 촉감을 느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미처 제거하지 못한 루프를 2단계에서 최대한 좀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잠깐 나왔지만 디스털 쪽의 우식 부위도 한번 좀 건드려 주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프랩이 2단계에서 좀 많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번이나 6번 라운드 벌을 잘 쓰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액세스 프랩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동 바닥이나 와동 축벽을 너무 과삭제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미경으로 와동대를 계속 관찰해 나가면서 내가 삭제하고 있는 치질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관찰해야 됩니다. 이제 매지얼과 디스털 쪽의 근관이 어느 정도 좀 파악이 되죠. 근관의 분포가. 그래서 지금 삭제하고 있는 부위는 디스털 근관 쪽입니다. 이 오리파이스 근처의 터셔리 덴틴을 좀 제거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4번 라운드 벌을 다시 하이스피드에 달아서 지금 삭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관 쪽뿐만 아니라 와동 바닥 여기저기에 끼어 있는 펄프 티슈들을 좀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현미경을 쓰면 와동 바닥도 굉장히
좋은 시야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디테일한 펄프 티슈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DB와 MB 사이의 이스무스 쪽도 좀 제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오리파이스 근처의 터셔리 렌틴을 좀 제거하다 보면 관찰되는 이스무스의 그 경계 부위가 아주 단단하고 매끈한 성상의 프라이머리 루트 덴틴으로 둘러싸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번 라운드버와 4번 라운드버로 거의 대부분의 액세스 프랩을 해놓고 마지막에 2분의 1 라운드버나 4분의 1 라운드버로 마무리해준다는 느낌으로 그 액세스 프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MB와 ML 사이의 그 이스무스를 좀 정리를 해줬고요. 이제 와동 내의 와동 바닥의 그 펄프 티슈들은 좀 많이 제거가 되었고 이제 오리파이스 관찰되는 오리파이스에 끼어 있는 펄프 티슈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 그 펄프 티슈들을 더 작은 직경의 라운드버인 4분의 1 라운드버로 디테일하게 좀 삭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외측 하방으로 조금 더 들어가 줍니다. 그 실제 시야에서는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는 상태였으나 녹화된 영상에서는 조금 흐릿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깊이가 되면 확실히 이제 좋은 시야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좀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미러인 그 에어미러의 그 출력을 조금 더 세게 해서 물이 튀는 양을 좀 더 조절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은 ML 쪽에 그 펄프 티슈를 클린 컷 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페달을 적절한 타이밍에 끊어 밟아 나가면서 그 시야를 좀 트이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때 느꼈던 것이 이제 MB 쪽을 이제 롱쉔크 라운드버를 이렇게 갖다 대는 게 포지셔닝 하는 것이 조금 어색하고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핸드피스의 접근 각도나 그립을 조금 바꿔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펄프 티슈가 조금 여기저기 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4분의 1 라운드버로 미처 제거하지 못한 펄프 티슈들을 최대한 삭제하려고 클린컷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VPT를 지금 꾸준하게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정도면 됐어 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잡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기준은 그 펄프 체인버 내에는 최대한 프라이머리 루트 덴틴과 클린 커팅된 아주 매끈한 단면의 펄프 티슈들만 남기려고 노력합니다. 그 와동 내에 미처 제거되지 못한 부분들도 정리하기 위해서 스케일러도 한번 좀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디스털 쪽에 약간 덜렁덜렁 거리는 펄프 티슈가 보입니다. 좀 신경이 쓰였는지 다시 한 4번 라운드버를 바꿔 끼워서 이렇게 좀 더 삭제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정해진 순서는 없고 그때그때 필요한 버로 좀 유도리 있게 바꾸는 편입니다. 지금 MB 쪽이 미흡하다 생각해서
조금 더 프랩을 해주었고요. 이스무스도 조금 더 정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직경이 꼭 작다고 뭐 제일 좋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상황에 따라서 벌을 유연하게 바꾸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와동 내를 이제 NaOCl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적절히 아스피레이션을 해주어서 수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클린컷 디스털 쪽이 확실히 좀 펄프 티슈가 끼어 있는 양이 좀 많아서 깔끔하게 좀 커팅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할 때 제대로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해서 그냥 NaOCl을 한번 적용했지만 다시 한번 라운드벌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보다는 조금 더 매끈한 단면을 얻어서 깊이도 충분히 깊은 것 같아서 이제 MTA를 적용할 준비를 하고 있죠. 이제부터는 조금 빨리 보겠습니다. 이제 원필 버티 인젝터블 제품을 이렇게 와동 내에 위치시키죠. 그런 다음 이제 적당히 젖은 커튼을 가지고 표면을 부드럽게 톡톡톡 쳐준다는 느낌으로 조작합니다. MTA를 조작합니다. 그래서 MTA가 빠르게 굳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VPT 하는 데는 한 12분 30초 정도 걸렸네요. 이렇게 내가 하는 술식이 몇 분 정도 소요되는지를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일단 저번에 시간 관계상 이렇게 퀘비톤으로 마무리 해놓고 이제 두 번째 날 크라운 프렘 날입니다. 먼저 GI 코어를 위해서 GI 코어 충전을 하고 있죠. 최종 우식 제거를 다 하고 난 다음 GI 코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종 우식 제거라고 표현을 했지만 완벽하게 우식이 제거됐는지는 사실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어 나가면서 조금 더 연습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만족하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GI가 어느 정도 굳은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최종 크라운 프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택트 부위의 잉여 GI 부분은 지금 이제 인터프락시말 벌을 사용해서 컨택을 먼저 따줘야겠죠. 그래서 다시 1배속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악의 미러워크에서는 버가 약간 한 20도 정도 이렇게 기울여서 접근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러의 위치는 핸드피스보다는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치아로부터. 그렇게 해야 이 핸드피스가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부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의 미러는 최대한 이 대합되는 상악 치아에 좀 닿게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컨택트가 따졌죠. 그리고 이제 인접치 디스털 부위에 붙어 있는 이 GI 부분은 그냥 푸르브로 그냥 쉽게 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리를 해주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인접지로부터 그 최소한의 그 0.5mm의 클리어런스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버이 테이퍼도 중요하겠고, 이 GI 코어의 물성이 완벽하게 굳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힘을 잘못 준다든지 방향 조절을 잘못하면 확 깎여 나가기 때문에 좀 섬세함이 필요한 단계였습니다. 이제 그 컨택을 오픈해놓고 나서 설측의 크라운 프랩, 마진 프랩을 시행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47번에 그 스틸커 글리크만 클램프를 달아서 혀의 리트렉션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을 만들었죠. 그래서 왼손의 중지로 오른손의 그 핸드피스 헤드에 이렇게 간접 레스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삭제되는 치질을 관찰하면서 프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쪽 디스토링골 쪽은 약간 블라인드죠. 그래서 인접치에 완전히 딱 붙인 다음에 살짝 떼서 빠져나오는 식으로 프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위, 그 메지오링골과 디스토링골 같은 부위는 약간의 좀 감각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 인접치의 그 컨택 정보를 좀 활용하면 그래도 안정적인 프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링골 쪽의 프랩은 다 했고요. 이제 그 버컬 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미러뷰로 내가 삭제한 그 마진, 엑시얼 마진을 확인해보자. 재평가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됐겠다 싶어서 이제 버컬 쪽의 그 마진 프랩을 합니다. 그래서 하악의 크라운 프랩에서는 협측과 설측을 다이렉트 뷰로 진행합니다. 나머지 부위는 전부 다 미러 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셔야 되는 거는 이제 어시스트가 그 앞쪽 치아, 그 전방에 있는 치아의 그 협측에 이렇게 리트렉션을 해주면 확실히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것은 미러로 견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왼손의 중지와 검지를 사용해서 이제 리트렉션과 동시에 왼손의 그 검지로 레스트까지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 스트로크가 완전히 좀 익숙하거나 자연스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프랩의 결과를 봤을 때는 예전보다는 확실히 마진이 훨씬 더 깔끔해지고 치은의 손상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택에서 딱 붙여서 약간 뗀 다음 빠져나오고, 디스탈 부위도 컨택에 딱 붙인 다음 약간 떼서 빠져나오고 있죠. 그래서 왼손의 검지로 그 뺨을 견인하면서 이 핸드피스 밑쪽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프랩을 재평가해보죠. 이제 협설의 그 마진 프랩을 했기 때문에 인전면 프랩을 할 차례입니다. 46번의 매지얼부터 진행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약간 한 10도 정도 기울여서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미러뷰로 진행을 하죠. (46번의) 경우에는 이 매지얼 쪽의 그 마진 프랩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숙달돼야 되고 연습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조금 더 잘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매지얼 쪽은 어느 정도 됐다고 판단을 했고, 이제 디스털 쪽이죠. 그래서
디스털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각도를 준 상태로 들어오고 있네요. 근데 개구량이 좀 제한적이거나 하는 경우는 각도가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정도면은 준수하게 잘 접근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도 보셔야 되는 것이 이 미러와 핸드피스가 붙은 상태에서 조금씩 이렇게 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미러가 이렇게 확 움직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핸드피스가 필요한 공간만큼만 움직여주고 조금씩 같이 움직여주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스털 부위도 이렇게 마진 프랩을 좀 하고 있고요.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디스털 프랩이 오히려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여기 쪽에 조금 더 마진 삭제량과 언더컷이 없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로뷰로 보면서 재평가는 동시에 프랩을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버 끝에 최종적인 마진의 위치가 건전 치질인지도 이 현미경을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해야 됩니다. 최대한 좀 섬세하게 좀 프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크라운 프랩이 거의 다 됐죠. 그래서 마지막은 프릭션 그랩에다가 이 풋볼 쉐이퍼를 달아서 라인앵글을 먼저 조금 다듬어 주고요. 부드럽게 다듬어 주고 이 교환면을 컨케이브하게 오목한 형태로 만들어 주면 크라운 프랩은 모두 끝이 납니다. 그래서 크라운 프랩 같은 경우는 제가 재보니까 한 8분에서 9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능숙해져서 진료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